해안 말기. 오랜 기근과 역병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제 본 사람이 다음날 사라지는 게 익숙하던 시대. 사람들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술과 의식에 의존하곤 했다. 그해 겨울 헤이안쿄 타이라 가문의 저택. 시집 온 지 3년 차인 미호는 이제 임신 8개월째였고 3년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전부 남자들 뿐이었다. 오카미, 경험 많은 유모를 구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걸어 들어온다. 단정한 흑발에 창백한 피부. 유키라고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예의 바른 태도. 미호는 한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해 봄, 딸 하루코가 태어났다. 유키는 놀라울 정도로 아이를 잘 다루었다. 아기가 울면 달래고 젖을 먹이고 재우는 일까지 빈틈이 없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하루코. 시아버지는 금세 손주에게 푹 빠졌다. 매일 아침 하루코를 보러 왔다가 한참을 놀아주다 가곤 했다. 그렇게 하루코는 빠르게 성장해 갔다. 6개월 뒤. 아버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시아버지의 얼굴이 수척해지자 미호가 걱정스레 묻는다. 괜찮다. 하루코가 보고 싶어서 밤에도 자꾸 보러 가다 보니 잠을 못 자서 그런 게지. 시아버지는 밤마다 하루코의 방을 맴돌았다. 며칠 전부턴 잠을 거의 못 잔 듯 멍한 얼굴로 앉아있곤 했다. 어느 날 밤. 도노, 진지를 드리겠사옵니다. 하인이 문을 여는 순간 주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도노! 의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또 몇 달이 흘렀다. 상을 치르느라 마음은 힘들었지만 딸이 자라는 걸 보면 흐뭇했다. 하루코가 걸음마를 시작한다. 하루코, 이리 온. 하지만 아이는 유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쭈뼛거린다. 하루코, 엄마한테 가야지. 유키의 말에 그제서야 움직이는 아이. 미호가 아이를 안아 올리자 금세 울음을 터뜨린다. 민망한 듯 다시 유모에게 아이를 건네는 미호. 유키가 부드럽게 웃는다. 제가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그 무렵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오카미, 또 젊은 하인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3명째예요. 그 무렵 2년간 집을 비웠던 둘째 사다요시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 사다요시가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한다. 형님, 저 여인은 누굽니까? 그의 시선은 복도 끝 유키를 향하고 있었다. 하루코의 유모다. 왜 그러느냐? 아, 아닙니다. 사다요시가 머리를 갸웃거린다. 어디서 봤더라? 그날 밤 사다요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뜬 순간
천장에 무언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긴 흑발의 창백한 피부. 여인이 천천히 기어 내려온다. 목, 가슴, 배까지. 기억나셨어? 소름 끼치는 목소리. 3년 전, 그 절에서. 사다요시의 눈이 커졌다. 너는 그때. 여인이 입을 벌린다. 천천히 찢어지는 입. 이튿날 아침, 사다요시가 마당 한켠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사다요시, 정신 차려. 노부유키가 동생을 흔든다. 간신히 눈을 뜬 사다요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형님.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그대로 혼절해버렸다. 며칠 후 막내 켄지마저 같은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미호의 걱정이 커졌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다. 그날 밤 미호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사사삭, 사사삭. 무언가 벽을 기어다니는 소리. 미호가 눈을 뜬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복도. 거대한 그림자가 새벽 공기를 뚫고 천천히 지나간다. 여러 개의 길쭉한 다리. 미호의 입이 벌어진다. 사다요시는 결국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미라처럼 핏기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진 몸. 노부유키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막내 동생마저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부부는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호가 잠결에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차갑고 낯선 감촉. 누군가의 손이 만져진다. 미호가 눈을 떠보니 남편의 반대편에 웬 여인이 누워있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잽싸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방금 보였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튿날 미호는 바로 음향사를 불렀다. 백발의 음향사가 저택을 둘러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며칠간 이곳에 묵으며 집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음향사가 홀로 복도를 걷는다. 많이 먹어라, 얘들아. 음향사가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간다. 문틈을 들여다보자 거대한 거미의 몸, 여인의 상체, 바닥엔 새끼 거미들이 우글거리고 천장은 거미줄 투성이, 벽과 천정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거미줄에 감긴 채 매달려 있었다. 쭈르르 쭈르르. 새끼 거미들이 그 형체에 달라붙는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잠시 후 음향사가 벌컥 문을 열었지만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하루코만 곤히 자고 있을 뿐. 음향사가 재빨리 창밖을 살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대한 그림자. 이튿날 음향사가 침통하게 말한다. 요괴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남자들의 생기를 빨아먹고 새끼들을 불리지요. 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망쳤으니 한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음향사가 하루코를 바라본다.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15년 후 하루코의 혼례날. 혼례 행렬이 저택을 떠나고 미호는 눈물로 딸을 배웅했다. 그런데 그 행렬 속에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긴 흑발, 창백한 피부, 15년 전 그대로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얼굴. 유키였다. 미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키가 미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짓는다. 멍한 표정의 미호. 행렬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